정세랑 작가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영의 원작자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정세랑 작가의 단편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저자의 초창기 단편부터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9년간의 그녀의 주옥같은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싱 핑거와 점핑 거래에 대해 모험 11분의 1 리셋 모조 지구혁명기 리틀 베이비 블루 필 목소리를 드릴게요. 7교시 메달리스트의 좀비 시대 작품의 특징 1. 성별의 구별이 없다. 처음엔 당연히 서술자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읽어내려갔는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도 처음엔 다시 여러 번 읽어가며 성별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엔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란 생각에 반쯤 포기하고 읽었었다. 그런데 나중에 작가의 말을 읽어보고 나서 성별을 모호하게 한 부분이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였음을 알게 되었다. 정세랑 작가도 독자들이 어떤 성별로 이야기를 읽었는지 궁금하다고 작가의 말에 쓰여 있다. 목소리를 드릴게요에 수록된 8개의 단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일관된다. 다른 소설처럼 특정 개인이 처한 상황과 고민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들을 꺼낸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어설프게 공격적으로 다그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 모은다. 그러곤 우리가 이야기에 흠뻑 빠져든 사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녀의 메시지를 전한다. 3. 소설 속 캐릭터들 대부분이 마주한 상황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낙관적으로 변화시킨다. 4. 아무리 SF 소설이라지만 매우 디테일하다. 이런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공감을 형성하기도 힘들고 어설퍼서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마치 작가 자신이 그런 시공간을 직접 마주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정황과 배경에 대한 부분을 실제처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작가의 정체가 살짝 궁금해질 수도 있다. 8개의 단편들 중 리셋과 7교시에 대해 이 두 단편들의 가장 마음이 끌렸던 건 아무래도 나 역시도 요즘 들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75m에서 200m 사이의 거대 지렁이들이 지구로 내려와 지구의 도심을 모두 헤집고 다니며 지구를 리셋하는 내용이라니. 저자의 창의력에 감탄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영화 2020과 같은 지구의 종말만 상상해봐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아침 TV 프로그램에서 베테랑 주부가 나와 자신의 화단에 지렁이를 키우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그 지렁이들은 음식물 쓰레기들을 헤집고 다니며 그 흙들을 느리지만 모조리 리셋시키는 모습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1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15분 동안 식사를 하기 위해 4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플라스틱 용기들을 쓰고 재활용은 자기 기만이었다. 쓰레기를 나눠서 쌓았을 뿐 실제 재활용률은
형편없었다. 지렁이들은 제때 왔다. 우리가 다른 모든 종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기 전에 와줬다는 게 감사할 정도다. 지렁이들이 한바탕 휩쓸고 간 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도 인상적이다. 종차별 금지법이 시행되어 마지막 양식장이 철거되고 이제는 묶인 생명도 갇힌 생명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우리를 죽여 개에게 먹이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역시 인류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된다. 인류는 더 이상 인류를 위해 다른 종을 굴절시키지 않는다. 울타리 밖의 돼지들을 몰래 바라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7교시에선 6번째 대멸종을 두려워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대멸종 이후 이 모든 파국을 불러온 공격성과 이기심을 물려주는 것을 거부한다. 대신 이타적인 사람들의 유전자를 모아 적정 인구수를 맞추고 부모가 아닌 추천서를 받은 양육자에게 아이는 맡겨지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자가 환경 문제나 인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평상시에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그 진심을 알게 된다. 저자는 인간의 욕심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가 닮은 존재가 아닌 닮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나의 핏줄만 소중한 것이 아니다. 함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다. 작가의 말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23세기 사람들이 21세기 사람들을 역겨워할까봐 두렵다. 지금의 우리가 19세기와 20세기의 폭력을 역겨워하듯이 말이다. 문명이 잘못된 경로를 택하는 상황을 조바심 내며 경계하는 것은 SF 작가들의 직업병일지 모르지만 이 비정상적이고 기분 나쁜 폭로는 최악으로 끝날 것만 같다.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경멸하지 않아도 될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20년은 SF 단편집을 내기에 완벽한 해가 아닌가 싶고 세계는 더디게 더 많은 존재들을 존엄과 존중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는다. 너무 늦지만 않으면 좋겠다. 저자의 참고 문헌을 소개합니다. 에이미 스튜어트의 지렁이, 소리 없이 땅을 일구는 일꾼, 에드워드 윌슨의 지구의 절반. 저자가 읽은 책이 궁금하다면, 좀 더 확장된 지식적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엮어 드립니다.